사형수가 된 아버지, 그리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에 울려 퍼진 총성은 한 가족의 평범한 행동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비록 비가 새는 달동네 단칸방에 살았지만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던 자상한 아버지였던 남자. 하지만 대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상관의 명령 앞에 자신의 목숨마저 내던졌던 철저한 군인이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의 정점, 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실장. 그러나 퇴근길은 자동차도 들어갈 수 없는 비좁은 산동네 골목이었던 청렴한 군인. 오늘 우리가 기록할 이름은 육군대령 박흥주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평범한 가장이자 나라에 충성하던 엘리트 군인의 삶은 단 한순간의 선택으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상관 김재규의 지시를 받은 박흥주 대령은 이기주, 박선호, 유성옥과 함께 궁정동 안가 식당에서 경호원 사살에 가담하게 됩니다. 사건 직후 김재규 부장이 보안사에 체포되면서 박 대령 역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통령 시해 사건의 주범. 그는 한순간에 사형수라는 낙인이 찍힌 채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대체 그는 누구였기에, 그리고 김재규와 어떤 인연이었기에 이 거대한 역사의 파도에 몸을 던져야 했을까요? 1939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박흥주는 명문인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할 만큼 머리가 비상한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가난은 그에게 배움의 사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길이 없던 청년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등록금 걱정 없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육군 사관학교였습니다. 육사 18기로 임관한 뒤 그의 군 생활은 그야말로 독보적이었습니다. 우수한 성적 덕에 관측장교 보직을 건너뛰고 바로 전포대장에 보임되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고,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 실력을 입증하여 동기들 중 가장 선두로 38의 젊은 나이에 대령 진급자로 선발됩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한없이 따뜻한 상관이기도 했습니다. 고생하는 사병들을 자신의 관사로 데려와 따뜻한 밥을 해먹이기도 했고, 낡은 포를 열심히 닦는 병사들을 보며 어서 나라가 부강해져서 너희들에게 녹슬지 않은 새 장비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눈시울을 붉히던 진심 어린 애국자였습니다. 박흥주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만남은 1964년 8월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육사단장이던 김재규의 전속 부관으로 발탁된 것입니다. 김재규는 박흥주의 명석한 두뇌와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청렴한 성품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상급자와 하급자를 넘어 스승과 제자 같은 질긴 인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1978년 4월, 김재규 부장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박흥주를 불러 자신의 수행비서관 자리를 맡깁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야전 군인이었던 그는 양복을 입고 권력의 중심에서 일하는 비서실 업무를 늘 답답해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야전 연대장으로 나가기를 희망했지만 김재규는 조금만 더 참으라며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그가 견뎌낸 그 마지막 몇 달이 결국 한 군인의 생을 파멸로 이끄는 비극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핵심인 중앙정보부장의 수행비서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를 쌓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박흥주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매일 퇴근하던 곳은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산동네의 허름한 판잣집이었습니다. 자동차도 들어올 수 없는 비좁은 골목 끝. 비가 새서 냄비를 받쳐 놓아야 했던 15평 남짓한 작은 방에서 5식구가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권력자들이 뒷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시절, 박흥주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군인 월급으로는 절대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 하지만 얘들아,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다. 그의 지독한 청렴함은 주변에 두터운 신망을 샀고, 심지어 훗날 그를 사형대로 보낸 신군부의 장세동조차 그의 처절한 가난을 보고는 유족들에게 연금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한탄했을 정도였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거사 불과 30분 전 김재규 부장이 벼락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저녁 해치운다. 너희들은 경호원들을 처단해라. 사전 모의도, 치밀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박흥주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상대는 국가 통수권자와 그를 지키는 경호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거역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장님이 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상명하복을 절대 신조로 여겼던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명령이 가져올 파장이나 자신의 안위를 계산할 겨를도 없이 그는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가 되어야 했습니다. 궁정동 식당에서 울려 퍼진 총성은 누군가에겐 반역의 소리였겠지만 그에겐 거역할 수 없는 숙명의 소리였습니다. 사건 다음날 새벽, 지친 몸으로 집에 들러 아내에게 아이들은 잘 있는지 짧게 묻고 떠난 뒷모습이 가족이 마주한 마지막이었습니다. 법정에 선 그는 가담자 중 유일한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이는 2심과 3심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단 한 번의 판결로 생사가 결정되는 단심제 재판을 의미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더 처절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국민학생이었던 두 딸이 기자들 앞에서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은 플랜카드를 펼쳐들었습니다. 박흥주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눈물 섞인 아이들의 외침에도 신군부의 법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쩌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흥주는 단호했습니다. 똑같이 부장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그것이 군인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도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 믿었고 그 대가를 기꺼이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재판 시작 16일 만에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역 군인이라는 굴레는 그를 가담자 중 가장 먼저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재판은 유독 빨랐습니다. 당시 사회 일각에서 김재규를 민주화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기류가 형성되자 전두환의 신군부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군부는 이 위험한 여론을 잠재울 확실한 본보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김재규를 향한 열기를 사전에 봉쇄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항소조차 할 수 없던 박흥주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신군부는 그를 서둘러 사형대로 내몰아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사형수 박흥주가 마지막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거기엔 아내와 어린 두 딸을 향한 가장의 애끓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딸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빠가 없다고 기죽지 마라. 아빠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려는 참 군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파멸을 알면서도 가족들에게만은 당당한 아버지로 남고 싶었던 박흥주. 그의 유서는 슬픔보다 더욱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1980년 3월 6일 사형 집행관이 그의 눈을 가리려 안대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박흥주 대령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나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세상을 보고 싶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비겁하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외친 마지막 한마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육군 만세! 41세의 짧은 생은 그렇게 총성과 함께 멈췄습니다. 가장은 떠났지만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내란범의 식구라는 세상의 모진 비난과 사회적 냉대가 장벽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내 김묘춘 여사는 약한 몸을 이끌고 먼지구덩이 의류공장과 험한 식당 주방을 전전하며 홀로 3남매를 지켜냈습니다. 오직 아빠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유언 하나를 가슴에 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신념은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꽃을 피웠습니다. 큰딸은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인재가 되었고 둘째 딸과 막내 아들 역시 반듯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아버지의 명예를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한때는 원망스러웠던 인연 김재규 부장.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아내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46년이 흐른 지금 역사는 그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영화 행복의 나라를 통해 그의 진심이 재조명되었고 유가족들은 마침내 남편과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재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흥주, 그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복종의 숙명을 짊어졌던 참 군인 박흥주 대령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단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본분과 가장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그가 내렸던 선택은 46년이 지난 지금 영화와 재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군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든 가슴 아픈 비극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박흥주 대령의 삶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격동의 시대를 견디며 살아온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참여는 잊혀가는 진실을 기록하는 이 여정에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